특별수사본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위로와 치유는 책임을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은 곳, 행정안전부입니다. 그곳의 장관의 발언은 많은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오늘 분향소에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총리도 경찰도 비슷한 대답뿐입니다. 안전, 이 두 글자인 적당히와 예외란 게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명의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위험 예측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윈 기간에 이태원에 상당한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은 했지만 대규모 인명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나간 간부들도 인파가 급작스럽게 늘어난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은 줄곧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렸던 비슷한 행사와 사고 전날 상황 등으로 미루어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주최 측이 없으면 경찰이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주최자가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면 어떤 수준으로 개입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관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행안부는 오늘도 브리핑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나온 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당 발언은 행안부 속기록엔 공백으로 처리됐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이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에야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사고를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책임자 문책보다 사고 수습과 애도가 먼저라고 강조했던 국민의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이상민 장관 사퇴에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국가 애도 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토요일 전후로 이 장관 스스로 거취 표명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대위원들은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도부가 먼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자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사고를 인지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은 밤 11시 1분. 그런데 이 장관은 밤 11시 20분 행안부 내부 문자를 통해 사고 발생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예시입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저희 JTBC가 두 가지를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를 모르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장관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막힐 대로 막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보고 시점에 대한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대통령실보다 보고 늦게 받으신 거 입장이랑 중대본 때문에 먼저 이동해야 되겠어. 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JTBC 취재진은 따로 이 장관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게 된 건지 재차 물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정확히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소방청을 관할하는 이 장관은 1시간 5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대응 주무장관이면서도 오후 11시 1분에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단면입니다. 게다가 늑장 보고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며칠째 이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어떤 절차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겁니다. 이 장관은 참사 하루 뒤 150명 넘게 숨진 게 알려진 시점에서도 우려할 정도 인파는 아니었다는 상황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JTBC 조소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당혹스러운 상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장관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무척 부족한 시점에 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대응 주무장관이 어떤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에게 밤 11시 1분에 첫 보고를 받고 긴급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의 사고 내용과 현장 사진, 영상을 수차례 보고받았습니다. 첫 종합 지시를 내린 건 11시 21분. 윤 대통령은 이때쯤 이상민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긴급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거의 실시간으로 지시사항이 장관에게 통화로 전달됐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지시 내용이 정리된 직후 행안부 장관과 전화로 경찰 대응 등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건 11시 20분,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기 직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상황 파악을 모두 하긴 힘들었을 걸로 보여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통화한 뒤에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란 긴급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지휘 관할에 있는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이 지나 첫 보고를 받는 등 경찰 수뇌부의 인지와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이 장관은 경찰을 더 투입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JTBC 최수연입니다. 안전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작 경찰의 보고도 못 받고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전화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휘 관리의 책임과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난 6월에, 그러니까 5달 전쯤에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상민 장관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강요하며 또렷하게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선 경찰의 반발을 뚫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던 지난 6월,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며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안부가 지휘 관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치안과 소방에 관한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 사무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서 그동안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는 112 신고 내용을 전파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경찰로부터 신고 사항을 전달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참사 보고도 늦게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만 여러 차례 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셀프 수사는 세월호 참사 때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 그 문제를 수사하고 수사의 범위까지 정하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교훈은 지난 9월 공개된 사회적 참사 특조위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교훈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사참위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꾸려졌습니다. 3년 6개월 활동을 마친 뒤 80개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엔 독립적이고 상설로 운영되는 조사기구를 만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상설적으로 있다면 곧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권고안에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개선안 80건 중 19건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최근까지도 사참위 보고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참위 결과 보고서 보셨나요? 어떤 9월 2일 종합보고서 나왔습니다. 사참위. 합참이요? 사참위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네. 보셨나요? 보고서?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사참위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그동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일의 동선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일정을 정리해서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동선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휘 체계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참사 뒤 2주가 되어가도록 이상민 장관은 당일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일날 어디 보고받기 전에 어디에 계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따로 공개하신 적이 없지 않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반복됐지만 매번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왜 행안부 장관님만 동선 공개가 안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11시 20분에 이제 보고받고 이후에 이제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동선이라 할 게 그다지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이 장관은 오후 내내 자택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엔 집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압사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최초 접수될 즈음입니다. 이 장관이 사건 보고를 받은 건 밤 11시 20분. 오후 10시 15분 참사가 일어난 지 1시간 5분 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관 기관을 최종 지휘해야 할 행안부 대응은 더뎠습니다.
대통령이 밤 11시 21분 장관에게 지시한 뒤에도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내용을 전하는데 39분이 더 걸렸습니다. 재난정보전달 체계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다음날 0시 16분에야 작동했습니다. 경찰청장부터 관할 현장 직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 하지만 행안부는 아직 특수본 수사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제 파악하고 확인해서 개선 방안을. 정작 책임져야 할 지휘부 대신 꼬리 자르기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경찰이 오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안부에서만 12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기관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행안부 소속 사무실이 12곳으로 가장 많은데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행안부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헬로윈 관련 보고문서와 이태원 참사 대응 자료 등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물을 압수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예방과 사후 대처에 이들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흘 전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고발장이 들어와 형식상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고발건과 이번 압수수색은 별개이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수사 역시 윗선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특수부는 지난 8일 2차 압수수색 당시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의 개인 휴대전화를 분실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어제 브리핑입니다.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직 우리는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법상 그렇다는데 논란이 있는 법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법적 책임을 얘기했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아예 장관은 확인된 진상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외는 처음부터 예견돼 왔습니다. 물론 예견이 더 쉬웠던 장면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 어제 대통령의 이 말도 예견의 또 다른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를 던지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 한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대응 관련해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